네, 종목핫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지난주에 비가 정말 많이 오더니 오늘은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말 선선하고요. 하늘도 정말 맑고 푸르게 정말 가을 하늘처럼 변했습니다. 날씨처럼 우리 시장도 좋았는데요. 다만 이번 주에 내부적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내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의 토론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오늘장 빨간불로 마무리 잘 지었는데요. 다만 여전히 아쉬운 건 시장의 수급과 유동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동성 굉장히 메말라 붙어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잘 가는 건 오늘장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시장의 온기를 이 세 가지 섹터가 그대로 나눠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9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전략과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 또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의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주말 잘 쉬고 오셨나요? 예, 주말도 잘 쉬고 하고 제가 이제 네. 연휴 이후에 네. 오랜만에 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네요. 예. 추석은 잘 지내셨죠? 예,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정말. 예,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FOMC 일정이 지나가고 나서는 네. 조금 시장이 좋아질 기미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평균적으로 미국 시장 대비 흐름이 강세로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불안감이 아무래도 지수 발목을 조금은 잡으려는 모습을 네. 그동안 조금 보여왔고 네. 오늘은 조금 그래도 개선이 되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지금 시장이 악재로 해석이 되는 것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 보고서가 사실상 조금 설득력은 다소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근거를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HBM에 대한 과잉 공급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꼽았는데요. 사실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공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네.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반도체 칩 수요를 한번 보게 됐을 때 3분기까지는 시장의 기대치만큼 이렇게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못할지언정 4분기부터 블랙일이 출하가 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이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데이터 센터 구축도 지금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HBM 쪽은 우리가 중장 기간으로 봤었을 때 과잉 공급이 아니고 오히려 공급 부족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오히려 조금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상당히 많은 순 매도 물량들이 있었어요. 창고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오히려 조금 불순한 의도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네. 시간차를 두고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반도체 업종도 네. 다시 반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한번 더 우리가 조금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빅컷이 있었어요. 예상을 못했었던 연준의 빅컷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BOJ의 어떤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금융 정책 회의에서 지난주에 되게 소프트한 발언이 나왔거든요. 유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연준에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연준에서 이제 보수적이게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네. 오히려 BOJ의 발언이 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BOJ가 보유해서 하고 있던 이제 미국 자산, 해외 자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엔캐리 문제를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이득이 아닙니다. 일본의 헤지펀드도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연준에 공조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캐리에 대한 부분도 큰 걱정은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선거 전에 사실 저는 재무부에서 많은 이제 유동성을 풀어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옐런 재무장관의 어떤 행보를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 굉장히 조금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행보를 많이 하거든요. 네. 민주당 인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10월은 사실 단기채를 QRA보다 더 많이 발행을 하고 TJ 잔고도 1,500억 달러 소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장의 유동성으로 그대로 들어와 주면서 10월은 시장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국면은 항상 신흥국 시장이 강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저는 이제 9월을 지나가면서 10월부터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단초가 저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가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연준의 목표 자연 실업률이 4.5% 그 안쪽에서 지금 실업률이 나오고 있고 실업의 절대 지수를 놓고 봐도 코로나 이전 사이클에 가장 좋았을 때와 지금 비슷한 수준이고요. 여기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또 잘 나오게 되면은 네. 소비는 또 좋고 그러면 네. 이제 연착륙 시나리오까지 같이 곁들여지면서 시장이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우리가 매크로 너무 신경 쓸 게 아니고 오히려 종목을 열심히 매수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 제가 오늘 관심 종목 방송 말미에 또 공개를 드릴 겁니다. 방송 네.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걱정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를 또 짚어주시면서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또 10월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을 신경 쓰기보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계좌에 있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티웨이 항공이고요. 3,29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8% 가지고 계십니다. 경영권 분쟁 뉴스를 보고 오늘 분명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요. 계속 하락합니다. 좀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티웨이 항공 3,035원에 확인되고 있고 오늘 7% 하락했네요. 9월 23일 그러니까 오늘 고점이었었는데 그래도 3,325원까지 갔었다가 결국에는 7%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 분쟁도 있지만 사실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좀 반짝 뉴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예, 우선 경영권 관련 뉴스가 네. 있어요. 그리고 네. 8월 말까지도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이 더 불이 붙는 이유는 이제 고려 아이언으로 시작된 그 경영권 분쟁 뉴스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의 테마가 조금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네. 어떤 이제 장기적인 추세적인 그림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에 그칠 가능성이 네.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그래도 이제 티웨이 항공의 어떤 그 매출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앞으로도 조금 1,000억대의 매출, 안정적인 매출을 점점 높여가면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밸류로만 우리가 따지고 봐도 조금은 더 오를 여지는 있습니다만 단기간 조금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대응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차트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주황색 곡선을 보실 수가 있어요. 주황색 곡선. 현재 보게 되면은 2,845원에 형성돼 있는데 이게 21선입니다. 그래서 21선이 깨지게 됐을 때 최근에 20일 동안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21선이 깨졌을 때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투매가 나오면은 다음 라운드 피겨 지점인 뭐
700원, 600원까지 또 주가가 네. 이제 급격하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1선을 지금 현재 추세에서 손절 가격으로 조금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845원에 있고요. 만약 라운드 피겨로 잡겠다라고 했을 때는 2,800원까지 넉넉하게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재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일 찍었었던 고점 구간인 3,300원까지 조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단기적인 대응으로 조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시 뚫고 올라가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터졌었던 이 거래량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음봉으로 크게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또 실려졌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3,300원을 뚫고 단기간 안에 랠리가 더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더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응 방법대로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은 단기적 대응이 더 나을 것 같다. 1차 목표가 3,3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고요. 매수가는 72,000원이시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 바닥인가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삼성전자 62,600원에 오늘 종가 형성됐습니다. 네,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월 11일까지는 굉장히 이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근래 들어서는 삼성전자 정말 좀 좋지 못합니다. 9월 19일은 저점 62,200원까지 갔었는데 사실 이 삼성전자의 바닥을 물어보신다는 것은 또 언제 또 추가 매수를 할까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금 바닥일까요? 저는 그래도 바닥에 가깝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앞에 서두에서 시장 이야기 드릴 때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보고서를 조금 뚫고 지금 분위기가 반전될 만한 상황이 아직 단기적으로는 이게 만들어지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반박하는 계속 그 보고서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거래원 창을 한번 켰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은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이제 순 매도량으로 나간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치를 봐도 굉장히 매도가 많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계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9월 11일 그러니까 명절 전부터 이제 매수를 조금 유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직접 접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직 뭔가 바닥론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는 것 같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조금 놓고 봤을 때 뭐 절대적인 건 없지만 삼성전자가 2022년도 제가 차트를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2022년도 저점을 찍었을 시점을 이게 보게 되면 이 파란색 곡선이 5년 평균선이거든요. 네. 5년 평균선을 깰 때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당시 때 이제 PER 기준이 1.1배였어요. PBR 기준이 1.1배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포워드 PBR 기준으로 보면은 1.11, 그러니까 1.1배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닥을 찍었었던 구간과 지금 현재 가치가 그 추세적인 위치도 그렇고 그렇군요. 어쨌든 밸류적인 위치도 그렇고 네.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를 조금 놓고 볼 수 있는 게 이 차트를 더 길게 보면은 제가 이제 검정색 곡선 맨 하단선을 보면은 이게 맨 하단선이 어떤 의미냐면은 21선, 그러니까 월 평균 대비 마이너스 25%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간들이 10년 평균선, 이 하얀 곡선이 10년 평균선입니다. 10년 평균선에 닿았을 때 항상 주가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리먼 때도 그렇고요. 과거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어떤 블랙스완들이 있었을 때도 항상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기 과대 낙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더 보셔도 좀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21선 대비 마이너스 13%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네. 지금 시청자님의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는 그래도 좀 수익을 안전하게 보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지금 위치에서는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61선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는 구간에서 조금 정리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다고 했을 때 61선 지금 77,0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폭이 더 많다. 내릴 폭보다는 앞으로 오를 폭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추가 매수 관점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1차 목표가를 61선으로 한번 제시를 드리고 2차 목표가를 그래도 저는 최대 8만 5천 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삼성전자의 최대 목표가 8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와 함께 고민되는 점도 한 줄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이엔셀입니다. 34,2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엔셀 오늘 종가는 23,050원에 형성돼 있고 오늘 15% 빠졌습니다. 이엔셀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처음에는 이엔셀이 신규 상장되고 나서는 180% 뭐 급등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장을 마감을 했었는데 이엔셀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엔셀 같은 경우 최근에 상장을 했고 CDMO 관련입니다.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재료가 있을 때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상장 이후에 사실 공모가 대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추세적으로 조금 더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 업종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CDMO 쪽도 그렇고 기만체료제 쪽도 그렇고 저는 더 갈 수 있다. 4분기까지 봤을 때 더 올라갈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주가 추세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것이 조금 확인이 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굉장히 좀 높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계적인 대응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보유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2만 원이 깨졌을 때는 이게 15,3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5,300원이 공모 가격이거든요. 공모 가격에서 근데 바닥을 또 못 집어주게 되면은 이게 또 투매가 나오면서 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 상장주 또 바이오주들의 단점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라운드 피겨 지점에서 일단 반등이 나와주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손절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 25,000원 깨졌을 때 정리를 보셨던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라도 조금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만 원 구간을 제가 손절 가격으로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고 반등이 나와서 다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어떤 수익을 내고 나온다라기보다는 상단에도 이게 매물벽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시가 예를 들면 이제 신규 상장이 당일의 어떤 시가는 굉장히 많은 커다란 이제 매물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35,000원대인데 시청자님의 그 매수 단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올라왔었을 때 본전 정도에서는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를 목표 가격으로 제가 한번 제시를 드려보고요. 손절 가격은 말씀드렸다시피 2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엔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따라서 손절가는 2만 원 그리고 매도는 본전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VT고요. 37,000원 매수가시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상승 여력 있나요? 이렇게 왔는데 VT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7,05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꾸준하게 잘 올라왔는데 6월 19일 4만 원까지 갔었던 이 종목 오늘도 뭐 37,000원이면은 굉장히 많이 또 반등해준 모습입니다. 이 VT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뷰티 쪽이나 화장품 쪽은 전체적으로 업종 전체적으로도 외형 확장 시도가 지금 되고 있음에 따라서 또 이제 K뷰티, K화장품 쪽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8월, 9월에 나왔었던 이제 어떤 하반기 이제 2분기, 3분기 이제 어떤 그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23% 전년 동기 대비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VT 같은 경우는 리들샷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이 더 올 것 같아요. 상승이 지금 횡보가 6월부터 고점을 찍고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번 흐름에서 4만 원 구간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눌렸다 갈지는 몰라도 4만 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근데 다만 이번 2분기에 상당히 많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죠. 반영이 네. 됐기 때문에 2분기 같은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한 4만 3천 원, 4만 5천 원을 조금 45,000원이요? 최대 네. 목표가를 보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한 번 더 꺾였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꺾였을 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60일선입니다. 60일선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게 되면은 다시 한번 3만 원 지지 테스트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60일선을 깼을 때는 그래도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 대비 아주 큰 손실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기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60일선이 깼을 때는 정리를 하시다가 3만 원의 지지가 나온다. 그럼 3만 원대 다시 잡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네. 손절 가격을 60일선으로 지금 저는 제시를 드리고 싶고 네. 목표가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4만 3천 원 그리고 최대 목표가 4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우선 3만 원 정도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3천 원에서 최대 목표가 4만 5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삼성공조입니다. 13,209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십니다. 와인은지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삼성공조 13,15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익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삼성공조?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차세대 GPU 관련된 네. 재료로 상당히 네. 좀 가격이 많이 변동성이 네. 나왔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재료는 지금 사실 조금 소강 상태라고 그렇군요.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쪽에 대한 매출도 사실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네. 그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뭐 주가 측면에서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조금 제시드리기는 힘든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차세대 차량용 GPU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격을 5월달 평균 가격보다 굉장히 높게 뛰어났거든요. 한 5천 원 위로 뛰어났고 네.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은 뭐 그렇게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적정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동차 업종의 이 스몰캡 종목들까지 이런 어떤 네.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적극적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드리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지금도 추세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의 어떤 지지 라인을 저는 한번 좀 긋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그어드리면은 한 지금 13,000, 12,000원, 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500원이 깨지면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8월, 7월 말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이 저점 구간들을 깨고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깨지게 됐었을 때는 만 원대에서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만 원까지 또 투매가 나왔을 때 또 만 원에서 저점을 잡아주는지 또 확인을 하기에는 너무 기회비용 손실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보유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소프트하게 조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500원 정도가 깨지면은 정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차 상승이 나왔었을 때는 이 앞전 직전 고점의 8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1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이 16,000원까지 보기보다는 8부 정도인 15,000원까지 보고 목표가를 보고 좀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박성재 전문가님과 오랜만에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죠, 전문가님? 예,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는데 정말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에요, 진짜.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도 굉장히 많이 또 시원해졌고 예, 맞습니다. 오늘 의상도 약간 가을 의상인가요? 사실 네.
계속 여름부터 정장 차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의상은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름에도 봤었던 의상인데 예. 지금 약간 땀을 흘리시는 것 같아서 혹시 가을 의상으로 바뀐 건가 여쭤봤어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우리 전문가님과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또 시장 분석을 간단하게 해볼 텐데 내일 중요한 일정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내일 발표가 되고 이제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해서 토론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전혀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전문가님,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금투세는 유예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방향성을 조금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밸류업 지수도 사실 이게 지수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 좀 수급이 붙어줄지 여부는 조금 우리가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 어떤 내일의 어떤 흐름을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저는 지금은 10월의 유동성을 조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만약 내일 노이즈가 나와서 시장이 조금 갑자기 급격하게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면 된다. 조금 마음 편하게 봐도 이제 되는 시점이다. 바닥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흔들리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는 자동차나 금융이나 지주사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 100종목 정도가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혹시 내일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일 하루 만약에 올라가서 놓친다고 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대적인 자금의 유입이 시작되는 시그널이 만약에 내일 나올지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밸류업 지수가 이제 나오게 됐을 때 거기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하고 수급 동향들을 체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체크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종목들을 추적 관찰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 풍향계 역할을 하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게 되고 이제 10월 초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실적들이 나오기 전에 반도체를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시장 이야기를 할 때 마이크론의 실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사실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어떤 컨센서스를 확인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어떤 반도체 업종들이 마이크론에 어떤 종속돼서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어쨌든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많이 이제 월가에서 이제 목표가를 기존 상향이 된 것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이 저는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런 흐름이 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 대한 그런 어떤 어두움을 조금 걷어낼 수 있는 시점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직후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 저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혹시 언박싱 종목이 반도체 종목일까요? 오늘 언박싱 종목은 네. 반도체 종목은 가지고 아니에요?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인지 지금 살짝 힌트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알고 있는 네.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기자재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조선기자재 쪽이 오늘의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기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또 시장에 적용을 해보면 내 기준이 명확하면 시장에서도 언제든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인데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방법이 좀 명확하면 좋잖아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이 방법이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그런 좋은 많은 투자자들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기법은 두 가지 요소가 조금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이제 승률적인 측면이 있겠죠. 이거는 사실 당연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되게 간편해야 됩니다.
간단해야 돼요, 로직이. 왜냐하면 로직이 복잡하면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판단을 할 때 오류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설명드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기준을 가지고 따라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초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또 추석 끝나고 또 오랜만에 뵀으니까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한번 야무지게 또 따라가 볼게요.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입니다. 똑똑한 돈은 어떤 돈이 똑똑한 돈일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는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와 재료를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먼저 저점에서 매집을 할 때, 그 매집할 때 들어오는 자금을 스마트 머니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 머니를 정확하게 다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은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실제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제가 계속 리뷰를 드리고 그리고 예시 종목들을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실제로 어떤 뉴스가 나오고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기 이전에 이 신호들이 포착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증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고 해서 이거 신청하시면은 그냥 다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다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이 신호가 신청하셔서 받아 가시면은 이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봉 차트에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가치의 매수에 따라 붙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법의 장점은 정보와 재료보다 빠르게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까지 리서치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리서치를 해서 이미 제공된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리서치를 해서 그리고 내가 분석한 결과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생각되는 그 가운데 올라타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크로 변수라든지 정책 변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모멘텀이 소실이 되면은 손절 매도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모멘텀의 시작점을 잘 포착해주는 기법이고 그 모멘텀의 시작점에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등장해서 모멘텀의 소실이 오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큰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신청만 하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말씀드린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있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말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는 것이다 알았고요. 예. 여기에 매매 포인트가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고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알아볼게요. 예. 그래서 매매 포인트가 간단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아주 좋은 기법의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간단해야 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매매 포인트 옆에 보시면서 제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를 신청해서 받아가셨어요. 그럼 등록을 하면은 이게 포착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 포착이 됐다. 이 포착이 되는 것을 어떤 기준을 잡으시면 되냐면 주포들이 매집이 시작된 지점으로 추정될 때 이 신호가 포착이 되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리즘을 추출을 할 때 단연간에 크게 올라갔었던 주가들, 크게 올라가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조금 어떤 거래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그 유형들을 압축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매집의 시작이나 모멘텀의 시작, 상승의 초입에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포착된 날은 주포들이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때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된 날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회비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착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거나 포착일 이후 그 포착 당일의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이 되면은 포착일 이전 거래량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멘텀의 초입을 잘 잡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냥 편하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급등 이전에 나오는 그런 흐름들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실도 절대 방치를 하면 안 돼요. 손절 추세선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 이탈을 하면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매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한데요.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예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조금 단골 예시 종목인데요. 네. 이거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도 사실 화장품 종목 흐름도 굉장히 크고 2분기 대장주였습니다. 엄연히 2분기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도 잘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리콘2죠. 실리콘2가 사실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물론 2분기나 이제 3분기 이런 것도 다 지금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장품 업종이 보통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다 전체적으로 크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는데 마찬가지죠.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2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총 매출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작년 총 매출액의 절반 수준이 이미 1분기 안에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 2분기 실적이요. 작년도 매출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실적입니다. 실적 집계를 어디서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 하잖아요. 즉 회사는 실적이 좋습니다라고 실적 공시를 내고 이것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딱 잘라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협력적 지인일 수도 있어요. 내부자 정보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 거고 충분히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재료가 이런 실적 재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실적 재료를 가지고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한참 뒤에 이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을 해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게 제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하얀색 네모 박스가 이 실적 발표일이에요. 5월 9일이죠. 스마트 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2월 21일입니다. 자, 한참 전에 포착을 해줬어요. 그리고 잘 봐야 되는 게 포착 당일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포착이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멘텀의 시작점을 잡아내는 게 스마트머니 신호인데 시작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는데 시작일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일부터 뉴스 발생일 사이에 있는 이 거래량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을 깨지 않고 400%의 시세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2분기 대장, 한 분기의 대장주도 저점에서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신청해 주신 분들은요.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네. PDF 파일로. 다 그냥 무료로 그냥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신청해서 받아가셔서 정말 좋은 것인지 직접 검증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법이 초보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일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도 있지만 네. 실제로 PDF 파일 보면은 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설명이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주식 처음 하셔도 다 따라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 받아가셔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간곡히 한번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문가님과 또 월화수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꼭 신청해서 받아가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가 종목 AS
AS를 먼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전문가님이 주셨던 종목 9월 11일 CS 윈드고요. 매수가는 64,000원, 목표가 7만 원이었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누적 수익률이 9%를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저희가 추석 연휴 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보니까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고가가 69,900원이었고요. 지금 출연하신 오늘 72,200원까지 가면서 목표가 뚫어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뭐 7만 원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딱 나오셨는데 72,200원 터치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떤 그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가 이제 여러 종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 높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쵸. 근데 저는 이 종목을 놓고 평가를 했었을 때 여전히 매집 구간이다.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목표가 달성에 대한 리뷰를 다음에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더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을 더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CS 윈드 한번 차트 보시게 되면은 네. 8월 7일 신호가 나오고 나서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만약에 받아가셨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먼저 받아가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8월 7일에 신호 같은 것을 보고 잡으셨겠죠. 예, 6만 원대도 5만 원대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7만 원을 찍었다라고 했었을 때 거의 30% 넘는 수익을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월화수 방송에 나오면서 언박싱 종목을 통해서 이 포착된 많은 종목들을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호 받아가셔서 직접 이게 포착이 되는 시점의 종목들을 먼저 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용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어쨌든 이 대선 토론 관련 종목입니다. 미국 대선 토론 친환경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으로 지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는 측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기 전에 먼저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매집에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꼭 받아가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CS 윈드 일단 목표가 7만 원은 달성을 했잖아요, 전문가님. 예.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당연히 사실 좀 대응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2차 목표가를 뭐 7만 5천 원으로 제시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리뷰 드릴 종목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는 사실 제가 2차 목표가를 제시를 딱 집어서 드리지는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CS 윈드 수익이 많이 났고 많이 계속 보실 분들은 7만 5천 원까지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저희가 리뷰할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일단 CS 윈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8월 28일 블루 엠텍입니다. 매수가는 18,400원, 목표가 2만 5천 원이었는데 달성을 했고요. 지금 누적 수익률은 35%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추석 연휴 전에 저희가 CS 윈드 주신 날 AS를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주셨던 목표가가 원래는 2만 4천 원이었는데 그때 수급이 좋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를 조금 높이셨어요. 2만 5천 원까지 높이셨고 오늘 고가는 2만 6,35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도 오늘 나오신 날 고점을 찍었네요. 그죠. 이제 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제가 과거부터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리뷰할 때 일주일 만에 리뷰를 하면은 뭐 10%대 수익밖에 안 나지만 2주 뒤, 3주 뒤에 이야기할 때 30% 수익이 나오고 뭐 2달 뒤, 3달 뒤에 하면 100%대 올라가는 것들 제가 이미 많이 방송을 통해서 증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 엠텍도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 보게 되면은 7월 1일에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호를 먼저 받아가신 분들은 15,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이 신호를 확인을 했다면 만약 저때 매수를 했다면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해보면 벌써 100% 거의 가까운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 추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좋다 이야기를 했고 이제 위고비가 10월에 국내 출시 기대감이
부각이 된다라는 이 내용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불과 2개월 전에 포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 실제로 이런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이 신호가 잡아준다라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 머니의 컨셉은 주포들의 저점 매집이 나왔을 때 이 신호가 잘 포착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신호를 직접 받아가셔서 이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그냥 드리잖아요. 네. 조건 없이 그냥 드리는데 받아가지 않으신다는 것은 약간 손해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다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도 목표가 높여주시진 않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블루엠텍 저희가 이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여태까지 분석해 드린 거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직접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우시면 되는데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편안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랜만에 또 전문가님의 종목을 받아볼 텐데 예. 아까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죠? 이 조선 쪽 종목, 기자재 종목이 하나 있고요. 네.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조금 다들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용 이제 부품을 좀 공급을 하는 그런 쪽에 지금 최근 이슈가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와 같이 보면 좋은 종목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그리고 하이브리드라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또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먼저 이 조선 기자재 쪽의 종목을 볼 텐데 제가 찾아봤어요. 예전에 이름이 STX 중공업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인수되면서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박 엔진 점유율 3위 업체라고 하고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무릉무릉 뿌뿌 무릉무릉 뿌뿌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갖다 붙여봤는데 전문가님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현대 마린 엔진 이름이 약간 생소하실 것 같아요. 아마 다들 그럴 겁니다. 네. 아무래도 사명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에 됐죠?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선업 쪽 자체에 대한 전망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조선업에 대한 어떤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그런 자료는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화면에 보시는 정리된 내용이 있고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최근에도 이렇게 수주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9월 6일에 수주 받은 이 공시 내용을 보면은 전년도 매출의 11%가 되는 매출 규모에 대한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잘 들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어떤 내용이 나오기 전에 잘 잡아내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수주 내용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재밌게 포인트 한번 관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또 재밌는 포인트인데 KRX 주가 지수에 이제 중형주 지수로 포함이 됩니다. 소형주에서 중형주 지수로 포함이 되고 이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5년간 2010년도 이후에요.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경우 이제 중형주로 이제 상향 편입이 된 경우 시장 대비 수익률을 보게 되면 1개월, 3개월, 6개월 코스피 지수 대비 각각 1.5%, 3.4%, 3.4%포인트 높았다. 그러니까 벤치마크 수익을 더 상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도 사실 올해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10월에 저는 2,750포인트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또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퀀트가 들어있는 기업 종목이라는 점까지 우리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차트 보겠습니다. 9월 20일 전 거래일이죠. 포착이 됐고요. 이 추세 방향이 지금부터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 마린 엔진이었고요.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볼 텐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하이브리드도 있고 또 자율주행도 있고 이런 미래 먹거리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찾아보니까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포르쉐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전문가님이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코리아 FT입니다. 네. 우선 자율주행에 대한 자료도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가지고 나올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가지고 나올 것 같아서 오늘은 준비를 안 했는데 네. 이 자율주행 쪽은 이제 아무래도 10월 초에 이 테슬라가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로보택시 발표가 있어요. FSD 관련돼서 어떤 성능이 다시 한번 좀 입증이 잘 되게 됐었을 경우 이 자율주행 테마로만 해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이게 좀 설인데요. 지금 이제 시장이 코리아 FT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그래서 복수의 여러 사모펀드가 여기에 대한 최대 주주 지분 인수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내용을 미리 내부자 정보로 활용이 됐다면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만약에 잡아낸 거라면이라는 재밌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국내 유일의 카본 캐니스터 완성차 업체 5개의 회사에 모두 공급을 하고요. 세계 최초 가열 방식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캐니스터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출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이브리드용 캐니스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GM이 현대차와 어떤 양해각서를 맺었는데 GM 측에서 먼저 제시를 했고요. GM이 본 현대차의 강점이 하이브리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동사와 직결돼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어쨌든 동사는 하이브리드용 캐니스터 판매 비중이 높아질수록 매출 이익이 확대된다. 이런 글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실제로 이게 보게 되면은 이 캐니스터 쪽에 대한 매출 비율이 가장 높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28%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용 캐니스터 이제 매출 비중이 만약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사의 실적 업사이드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보겠습니다. 보면은 계속 하락이 나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8월 12일에 포착이 됐어요. 포착되고 나서 방향성 틀어졌는데 포착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이전보다 이후 직후 거래량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포착 매집, 그러니까 네 번째 매수 가능에 대한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그 전략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등전에 나오는 어떤 흐름들이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좋은 종목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를 직접 받아가시면 더 밑에서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신청해 주시면은 전송이 늦을지언정 다 보내드립니다. 꼭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코리아 FT였습니다. 하이브리드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모멘텀을 안고 있고요.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꼭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전화나 QR코드 찍고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종목의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고 낮은 굉장히 또 덥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저희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